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에 3월달 마지막 날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3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대응한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웬만해서는 손절 안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 매크로가 안 좋으면 조금 주가가 내려갈 수 있죠. 자, 그런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해 갈 수 있는 현금 여력, 또 우리가 대응 능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지금 종목들 중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음에 대한 믿음, 신뢰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뭘까라는 부분들 대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매크로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빠요. SK하이닉스가 나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것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중동이든 어쨌든 그것이 평상시에도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 같으면은 뭐 1,450원에서 1,49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520원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걔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쓰고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손실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걔들도 어떻게 보면 선수인데 선수가 그런 것들에 대응을 안 하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걔네들이 하는 일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이 좋아지면 매수를 할까 안 할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돈 장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매크로 보면서 뭐 거시경제 지표 보면서 거시경제 지표 보면서 선수들은 투자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현금 흐름이라든지 내가 손실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저도 항상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포인트만 봐요. 제가 과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손절치고 다시 매수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여러분들 잘 못하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여러분들과 항상 이렇게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만들게 되어 현금 관리만 잘 유동성 관리만 잘 해주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또 긍정적인 것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주식을 거래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식은 손실 안 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손실을 안 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걸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포인트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수익을 많이 냈느니 아니면 크게 손실이 났느니 이 부분에만 집중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현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로 2분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주식은 거래하면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안 보는 게임하고 똑같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특히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경기에서는 실점을 안 하는 그런 팀들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농구 경기에서도 막 실점할 건 하고 상대방이 잘한 건 잘한 거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손실을 한 걸 막아주는 행위. 이런 것들의 세상 속에 우리 진리가 좀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또 주저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뭐 어떤 뭐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손이 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좀 깁스하십시오 아니면 뭐 그냥 생업정사하십시오 그냥 덮어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아서 그래요. 제 걱정이 아니고 여러분들 걱정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사실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냥 뭐, 털 땐 털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손실 안 보는 게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만 충실하게 여러분들하고는 그 취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또 제 채널하고 또 3년, 4년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야, 시간이 지나면 야, 다 해결됐구나.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들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대부분 인지하실 겁니다. 자, 좋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종목입니까? 예, 좋은 종목 맞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동사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목표가 높게 나오는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 목표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목표가를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을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이 저렴하구나라는 것들이죠. 목표가 대비해서 지금 사실은 엄청 상승 여력을 갖다 거의 70%, 80%더 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매크로가 개선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단기적인 목표냐라는 부분들, 저는 100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매크로가 조금 개선되는 과정 속에서 100만 원은 쉽게 찍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쨌든 실적 발표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답을 내봐야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비중 20%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비중 10% 얹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갭이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대략 한 13만 원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3분의 1만 낮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4만 원 정도만 우리가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은 91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 라인이 아니겠어요? 제가 사실은요 90만 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맞춰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굳히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렇죠? 현금률도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더블업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한 7만 원, 6만 5천 쭉 낮춰가지고 89만 원 이때 맞춰드리고 근데 89만 원이나 90만 원은 어차피 상승하는 가족 수는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계산했어요. 그럼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그럴 때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또 남겨둬야 되는 거죠. 항상 하방 관리를 잘하는 것들이 우리가 손실을 갖다가 안 보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이닉스가 리바운딩 올라올 때 10% 정도 올라오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90만 원 정도에 맞추는 것으로 일단 여러분들하고 제가 의견을 하고요. 일단 그 90만 원 정도에 맞추는 것들도 오늘 오후장에서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전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지나간 과거 데이터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체크를 하는 과정 속에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 80만 원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핵심 관건이었어요. 자, 근데 80만 원 훼손 안 하는 지금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장에서 살짝 달락달락 했는데, 실제로 오후에 되면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체크할 수가 있었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비중은 10% 확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를 줄일 줄 아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바닥을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건 아주 마탱이 간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 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지. 그럼 내가 바닥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항상 우리가 거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방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뭐 10만 원 이상 올라갈 건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그런 거죠. 뭐 재생에너지나 원전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글로벌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비중 20%까지 올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10만 원 언더 쪽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9만 6천 원 정도 맞춰놨으니까 지금 아래쪽에 들어오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가 좀 빈 자리잖아요. 여기 이제 시계 매물대 하단이 9만 원인데,
뭐 그 정도 저리까지 한 번 더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비중 또 10%좀 확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단을 갖다 94,000원 정도, 9만 원에 들어가면 94,000원까지 맞죠. 이게 계산을 다 해놓은 거, 오늘 현재 주가 정도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붙이기 해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트에 지금 원전 관련된 EPC 관련된 부분 하고요. 가스터빈 이 부분은요.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 양들을 갖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과거에 지난번에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과연 자리가 이 아랫자리가 어디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건데 저기 어디쯤인 건 분명히 알겠어. 그죠? 61위평 좀 아래쪽이고 121위평 사이 저 구간이면 틀림없이 맞을 거야.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 사이에서 한 번 정도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하다가 반등이 쭉 치고 들어오면 뭐 10%, 15%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들.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그걸로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하나 쳐다보거든요. 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인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제 초병 들어갔는데요. 14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잡았다고 생각이 아래쪽이거든요. 이날 거의 낮은 구간인데. 오늘 뭐 매컬 좀 안 좋아서 아래 내려왔는데 다음번에 들어오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거나 혹은 또 양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또 수급이 잡히는 거 체크하면 아주 심플한 겁니다. 뭐 산일전기가 나쁘겠어요? 아니자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수익 냈어 이거 갖고 그잖아요. 이런 거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린 이런 것들 잘 트립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일진전기도 이야기 드려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요. 연기금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에 제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준비를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관리해줘야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지금 뭐어요 지금 전쟁 같은 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종결이 되잖아요. 그럼 전력 인프라 더 필요한 거 맞습니까? 당연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원유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정부들이 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많이 싸지고 있는 것들이거든. 자, 그 개선됐을 때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다시 데이터 센터하고의 전력 설비하고 AI, 로봇 이런 것들이 틀림없어요. 왜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플레이 해봤잖아요. 로봇 들어갔죠, 조선 들어갔죠, 방산 들어갔죠. 방산은 좀 쉬긴 했지만 뭐 반도체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AI 다 해당이 되니까 들어갈 거고요. 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가가 눌리면 내가 적당하게 잘 관리만 해줄 수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답을 낼 수 있으니까 막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뭐 당장 수익을 못 낸다고 답답해. 주식하면 바로 수익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겠어요. 그거 비기너라니까 자꾸.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기너들이 감당 못하는 것들은 항상 마이너스를 즐길지 몰라요. 저는 마이너스 즐기는 거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이상한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계속 양봉 뜨는 것만 소개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건 아니라니까. 오늘의 테마만 계속해서 내가 체크해서 오늘 어때 그거 수익 나봤자 많이 못 먹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올리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와서 거꾸로 고점에서 거래해가지고 물려버리잖아요. 그럼 답 없어, 그런 것들은. 왜? 그건 테마니까. 테마는 항상 고점 찍었을 때 그 고점 자리까지 잘 안 가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생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도 즐기는데 수익성도 있고 실적도 나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것들 위주로 거래를 해 나가야지만 여러분 장기적으로 가면서도 항상 어떻게 돼 플러스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트레이딩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저 짧게 치는 것도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거래 방식이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뭐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직장인 일반인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거 괜히 참전했다가 일단 기본적인 트레이딩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하고 있어요. 네, 분봉 벌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단타 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뭐 초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세요.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금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18만 2천 원이잖아요. 18만 한 천 원까지 왔으니까 천 원 정도 손실 보는 건 상관없잖아요. 현금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현금을 또 마련을 좀 해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이 종목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 겁니다. 정리하라고 이야기 드린 것들이 아니고 현금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가지고 현금을 좀 만들어서 좀 빌빌대는 애들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건 나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아, 좀 좋은 놈이 항상 뭡니까? 일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뭐겠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라든지 또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 좀 도와주는 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또 플러스권에 있는 것도 정리해서 또 빌빌대는 거 살려내는 거. 왜? 중요한 건 이 내가 가진 종목의 수익을 많이 내는 애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 안 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을 기본으로 항상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제 LNG 터미널 많이 박살났잖아요. 그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조선이잖아요. 가스선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개조하면 돼요. 그래서 인아웃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인플레이트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갖다 예전에 받아들이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뽑아주는 거, 육상으로다가 쏴줄 수 있는 거, 가스탱크에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부족하니까 박살났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미국 관련된 LNG 관련된 부분도 지금 중고 선박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 개조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 거 잘하는 회사가 HD 현대마리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쟁 끝나고 나면 미국 군함들도 수리하러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빨리 보내야겠죠.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주가 상승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좀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뭐 세무조사 받고 뭐 이러고 난리치고 앉았는데 그거 뭐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글쎄요. 왜 밑에 세무조사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리튬 관련된 정보들이 조금 테마 타고 있기는 한데요. 크게 문제 없잖아요. 저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손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관망을 하고요. 무조건 아래를 눌렸을 때만 우리가 비중 확대 준비해 주는 거 생각하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돌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어차피 이 전고체 테마 관련된 거 돌 때 거래해 보려고 좀 스몰캡으로 진행한 거니까 돌고 계시다 보면 때가 되면 되겠죠. 지금 테마가 돌겠습니까? 매크로가 안 좋은데 쉽지 않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지금 16만 5천 원짜리 있잖아요. 여기 근처 어디에서 뭐만 들어오면 됩니까? 지난번처럼 그런 것들이죠. 분명한 거 우리가 인지한 건 있어요. 외국인 기관 모든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한 구간이 저 16만 5천 원짜리 찍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정도 구간 어디서 양봉 뜨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저기서 수급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중 10% 들어가게 되면 평단이 아마 18만 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또 홀드하면서 버텨주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페타시스, 뭐, 우리가 초령 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계속 하방으로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음봉 뜨니까 기다려 주시죠. 지가 알아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서 처박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단 낮춰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 보유 금액이에요. 여기 이 금액이 이거거든. 요 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냈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점점 갭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못 치고 가는 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도가 느려지거나 또 예를 들면 뭐였어요. 그런 지금 진도 나가는 것도 좀 뒤로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눌리고 있는 건데 종목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매출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고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되겠어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아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 돌입된다라고 생각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빠르게 있는 것들이죠. 물론 심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사실 그것들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기본적인 조정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해볼 만한데
여기가 훨씬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래하면서 수익 내는 건 어차피 15% 내기 위해서 하는 액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 낼 수 있는 것하고 거래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자, 현대모비스, 여러분 현대모비스 거래하시면서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경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보시면 안 돼요. 드론하고요,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하고요, SDV,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진화가 되면서부터는 분명히 한번 지금 그러니까 로봇 테마가 돌지는 않고 있으니까 저게 빌빌거리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는 계속해서 이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제가 하방 여기 보고 진행을 했잖아요. 이 자리 올 때쯤 되면 있잖아요. 비중 10% 확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는 세게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참아줬잖아요. 지금 몇 개월 참았어요. 예, 지금 3달 정도 참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충분히 정보를 통해서 대부분 뉴스를 다 접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안 와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그 정도 왔다고 그러면 정말로 큰일 터진 거예요. 그때는 뭐 이게 저기가 무너질 정도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빠이빠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여긴 온다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구간에서 글쎄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최저가가 아주 안 좋았을 때 있잖아요. 코로나 직후 끝날 때가 여기 18만 원 정도였어요. 거의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즘 수급 체크하면서 이거 잡을 거예요. 내가 비중 확대해서 딱 평당 반만 낮춰버리시면 되지 않을까. 22만 원에서 20만 원이나 21만 원 딱 맞춰주면 저는 충분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현금 여력 있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굳히기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코스피 항공과 외국인 수입이 들어오는 것 첫날쯤에서 저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급락하는 것들, 이렇게 거래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알테오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치고 올라서 한 번 시그널 들어왔잖아요. 이게 예비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크로스가 강하게 들어온 게 없었어. 그쵸? 아시겠지만, 여기 20일 이평을 통과하지 못하고 역별 상태에서 여기를 항상 크로스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60일 뭐 통과 못했죠. 그리고 다시 눌리고 들어왔죠. 이게 눌린 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게 매크로 때문에 다시 눌렸죠. 그러면 쓰고 막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여기쯤에서 한번 다시 또 평단 낮춰줄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우리가 여러분 30%에서 이 중 20% 낮추고 다시 10% 여력을 가지고 다시 평단 낮출 수 있는 시츄에이션 만들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요 수일 내로다가 그 수급 들어올 때 같이 잡아주면 될 거예요. 이번 4월달, 5월달 중에 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자. 그리고 작년에 중간중간에 이런 훈련들 많이 해서 뭐 LI 진액수원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막 25까지 가서도 거꾸로 플러스 10% 이상으로 수익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훈련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이 예비군 훈련을 갖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모의 훈련을 계속 해놔야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저 각도가 보이세요? 점점 갭이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예, 그죠.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뭐예요?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각도나 첫 번째 각도가 제일 컸죠. 그죠? 여기 떨어지는 낙폭이 제일 컸고요. 여기 두 번째 떨어진 낙폭이 여기보다 크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낙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반등이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파동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짧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급적이면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5월달 가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의 크게 장대를 못 치면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갖고 수익 마이너스 생각이 이제는 없어요. 왜? 돈이 너무 오랫동안 묵혀 있어서 몹시 앵거리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BEP 도달되잖아요. 이 종목 갖고 우리가 뭐 수익을 엄청 내자 이 뜻은 아니었잖아요. BEP는 올 것 같으니까 제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BEP 도달하면 이 종목은 종목 정리하는 걸로 저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이 금액이겠죠.
그 별로 힘쓰지 않고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정리하고요. 더 올라가는 거 해봤자 10%밖에 안 돼요. 그거 더 먹으려고 들고 있으니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현금을 갖다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것들.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움직임 패턴이 너무 느려요. 뉴스는 좋은데 시장에서 잘 안 받아주는 것들 같은 경우는 바로 BEP 도달됐을 때 현금화 시켜서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얘 때문에 우리가 못 먹는 게 솔직히 한 두 종목 되거든. 묵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신경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 걸로. 뭐 손해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 3% 안쪽에서 다른 거 수익 낼 때 정리할 거예요. 저는 1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는 거 엄청 앵그리 하거든요. 자, 실리콘 토너 수급이 좋습니다. 요번에 올라오면 42,209원, 여기보다 BEP 도달되잖아요. 그러면 비중 15% 덜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35에서 얼마요? 20%로 다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리콘 일병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추가 수익 추구하고 밑으로 눌리면 다시 또 이제 시그널은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 시그널이 어디까지 와야 돼? 딱 우리가 지금 맞춰놓은 저 자리 있잖아요. 42,300원 이 정도까지 딱 온 그죠? 42,500원 저 자리까지 와서 그 다음에 눌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비중 잡아서 당길 수 있어요. 또 혹시라도 현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BEP 도달하시면 뭐 하면 됩니까? 예, 현금 완전히 정리해서 현금 마련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